반갑습니다. 그린스토리의 최혜입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햇살이 넘쳐나는 4, 5월이 되면 반려식물들은 식물 집사들의 많은 손길을 기다리죠. 그중 하나가 바로 영양제를 챙겨주는 것이죠. 오늘은 많은 초보 식물 집사들이 잘 못 알고 있고 또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비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마음으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식물을 잘 기르기 위해 햇볕과 영양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네, 잠시 후 정답을 밝혀드리기로 하고, 비료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초보 식물 집사가 헷갈리기 쉬운 비료와 영양제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물이 생장하기 위한 16가지 원소가 있는데 공기나 물에 있는 원소를 제외하고 토양 속에 좀 많이 있어야 되는 원소가 질소, 인산, 칼륨이고 소량으로 필요한 게 칼슘, 마그네슘, 황이고 미량으로 필요한 게 붕소, 구리, 철, 아연, 망간, 몰리브덴, 염소입니다. 이 중에 좀 많이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을 섞어 놓은 것을 비료라 하고, 그 비료에 몇 가지 소량 원소나 미량 원소를 섞어 놓은 것이 식물 영양제입니다. 유튜브를 본격 시작하기 전에 식물을 가꾸면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식물에게 영양제를 줘도 도무지 자라지 않자 중학교 때 배웠던 식물 생장의 16가지 필수 원소를 기억해냈죠. 그래서 그게 정말 사실일까 하는 생각에 인터넷을 뒤져 미량 요소를 찾아냈습니다. 인터넷에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다 있잖아요. 아무튼 가끔씩 그 미량 요소를 화분에 뿌려주고 질소, 인산, 칼륨의 비료를 적정량 물에 희석해서 주었더니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이올렛이 2배 이상 커지고 꽃도 2배, 3배 많이 열리고 취석꽃과 식충식물인 네펜테스도 엄청난 크기로 커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어릴 적 선생님께서 그리 많지 않은 농사를 지으실 때 봄이 되면 논밭에 비료를 뿌렸는데 식물 생장에 16가지 필수 원소를 생각해 가면서 비료를 줬나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냥 이웃에 하는 대로 따라 했죠. 그래도 이웃과 수확량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화분 속에서 식물을 기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앞서 논밭의 경우에는 미량 요소와 소량 요소가 토양 속에 거의 대부분 있었기 때문에 비료만 줘도 효과가 있었지만 화분 용토 속에는 미량 요소와 소량 요소가 부족할 수 있으니 그때는 아무리 영양제를 줘도 무용지물이죠. 그러니 일찍이 독일의 과학자 리비는 식물 생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아무리 많이 줘도 가장 적은 양의 영양소가 식물 생장을 제한한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를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했죠. 법칙이란 언제나 그런 것이고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니까 말이죠. 최소량의 법칙. 그러니까 비료든 영양제든 아무리 열심히 줘도 다른 필수 소량 원소, 미량 원소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막걸리 비료와 바나나 껍질 비료 같은 경우 텃밭에서는 그 효과가 드러나고 화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 역시 소량 원소와 미량 원소 유무가 그 원인이죠.
화분에서 영양제 효과가 있었다면 정말 우연히 화분 영토 속에 여러 가지 원소가 골고루 들어있었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죠. 식물 초보 집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식물의 잎이 마르거나 시들어간다면 영양제가 부족해서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단언컨대 화분이 배수가 잘 되는 상태에서 원활한 물의 공급과 적당한 햇볕이 확보된다면 식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며, 바로 이렇게 싱싱한 식물에게 비료를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뿌리로부터 흡수한 물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또 햇볕을 이용해서 탄수화물을 생산하여 살아가는데 이를 광합성이라 합니다. 비료나 영양제는 이 광합성 양을 더 늘려서 탄수화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 잎과 줄기, 뿌리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선순환으로 꽃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이 영상 첫 부분에서 질문한 식물을 잘 기르기 위해 햇볕과 비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은 나왔군요. 다시 말해 식물이 물과 햇볕,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탄수화물을 만들고 그 탄수화물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비료라 했으니 당연히 햇볕이 더 우선이고, 햇볕이 부족한 것에서는 영양제가 그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없을 테니까 말이죠.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식물이 있을 때 그 식물이 원활하게 자랄 수 있는 햇볕을 확보한 후에 비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 필요한 16가지 원소 중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질소, 인산, 칼륨인데, 질소의 역할은 잎을 잘 자라도록 하고, 인산은 꽃과 열매, 줄기의 수를 증가시키고, 칼륨은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식물이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은 잎에서 만들어내니 식물의 잎을 충실히 또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모든 초점이 잎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줄기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잎을 튼튼히 매달기 위함이며, 뿌리는 결국 잎까지 물을 실어나르는 역할을 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식물의 생장이 시작되는 봄에는 우선 잎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질소, 인산, 칼륨에서 질소 비율이 좀 높은 비료를 주고, 이후 칼륨 비율이 좀 높은 비료를 주고, 꽃이 필 시기가 되면 인산 비율을 높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또 잎을 보기 위한 관엽식물은 질소 비율이 높은 비율을 주고, 묵은 식물의 경우 잎이 자랄 때는 질소 비율을 높이고, 부근이 커지는 시기에는 칼륨 비율을 높여줘야 하겠죠. 식물이 낮 동안 광합성을 해서 1만큼의 양분을 생산했다면 그날 밤 살아갈 에너지를 확보한 셈이며, 2만큼 생산했다면 그날 밤 살아가고 또 남는 걸로 새 잎도 좀 만들어내겠죠. 3만큼 생산했다면 그날 밤 살아가고 새 잎도 좀 만들어내고 또 남는 걸 비축해 뒀다가 꽃도 피우겠죠. 비료는 이렇게 식물이 광합성량을 더 늘려 양분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식물이 탄수화물을 생산하고 비축도 하지만 봄은 여러 가지 벌레들도 활발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진딧물이나 깍지벌레들도 식물 새순의 그 부드러운 부분을 새끼들에게 먹여 더 많이 번식시키는 게 유리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반려식물이 생산하고 저장하는 탄수화물을 해충이 먹도록 그냥 두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 이 해충을 제거하는 것은 비료를 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죠.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